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소라는 아주 작은 글자 하나가 우리 노후의 재산과 권리,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보며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큰 사고는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집이라는 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고 마지막 안식처이고 내 삶의 존엄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입신고라는 행정 절차 하나를 놓쳤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전세금이 흔들리고 연금과 의료 혜택이 끊길 뻔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돈 주고 이사 왔는데 며칠 늦게 신고했다고 왜 이렇게 깐깐하냐? 솔직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사하고 나면 짐 정리하느라 정신없고 며칠이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런데 법은 딱 14일이라는 기한을 정해둡니다. 왜 하필 14일일까요? 한 달쯤 여유를 주면 안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14일은 단순히 행정 편애 때문에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골든타임입니다. 주소는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톱니바퀴 같은 겁니다. 주소가 정확해야 복지, 의료, 세금, 선거, 각종 권리와 보호가 제대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재산을 지키는 방패라는 점입니다. 제가 취재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어렵게 이사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사 후에 정리하느라 보름이 훌쩍 지나서야 전입신고를 하러 가셨죠. 그런데 그 보름 사이 집주인이 은행에서 그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려버렸습니다. 만약 이 어르신이 이사 당일 혹은 늦어도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끝내고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법이 보호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의 차이 때문에 평생 모은 전세금이 공중으로 떠버리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법이 엄격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강력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14일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덫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인터넷도 다 되는데 왜 공무원이 집까지 와서 실제로 사는지 확인하냐? 너무 과한 감시 아니냐?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누가 문을 두드리면 겁부터 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국가가 주소를 확인하려는 핵심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지 혜택을 누락 없이 정확히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수당, 방문 돌봄 같은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혼자 계시는데 서류상으로는 자녀 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으면 국가는 그분이 도움이 필요한지 영영 알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미 돌아가셨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분의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엉뚱한 곳으로 세금이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정직한 국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거죠. 둘째, 선거와 행정 권리 문제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일꾼을 뽑아야 하는데 주소지가 엉뚱한 데 있으면 내 목소리를 낼 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거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대면 시스템도 점점 확대되고 있죠. 정부 24 같은 방식으로 본인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간단합니다. 문자 링크를 무작정 누르지 말고 앱스토어에서 정식 정부 24 앱을 직접 설치해서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확인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시골 집에 주소는 두고 서울 자녀 집에서 몇 달 지낸다. 혹은 요양원에 잠시 들어간다. 이런 경우 어르신들이 제일 헷갈려 합니다. 이럴 때마다 주소를 옮겨야 하나? 조사원이 왔다가 집이 비어 있으면은 거주불명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이 생각보다 유연하지만 동시에 정교하다는 겁니다. 며칠 집 비웠다고 바로 거주불명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가 옮겨지면은 전입신고가 원칙입니다. 문제는 현장 조사 때 생깁니다. 집이 비어 있고 이웃이나 경비실에서 이사 갔어요 라고 말해버리면은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병원 치료 때문에 반년 정도 집을 비우셨는데 그 사이에 거주불명 처리로 이어져 기초연금이 끊길 뻔했습니다. 다시 살려내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으셨죠?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은 이겁니다. 장기간 비우게 되면은 가족에게 우편물 관리를 부탁하고
가능하면 경비실 슬래시 이웃에게 잠시 출타임을 한마디라도 남기고 필요하면 주민센터에 전화해 상황 설명과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국가와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겁니다. 연결만 되면 오해가 쌓일 일이 줄어듭니다. 이제 많은 분이 과태료 5만 원 내고 말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을 짚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규정에는 기한 내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면제부가 아니라 경고장입니다. 당신이 지금 국가의 보호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취재했던 한 70대의 어르신은 전입신고를 미루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고 별일 아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 보건소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니 주소지 불일치로 절차가 막히고 거주불명 등록 위험까지 알게 되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건 투명인간이 되는 것과 비슷한 공포를 줍니다.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 연금, 각종 행정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금융거래 같은 기본 활동이 막히는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5만 원 내고 끝이 아니라 5억 원 지키는 시작이 전입신고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주소 옮기지 말아주면 월세 깎아줄게. 혹은 세금 문제 있으니 전입신고 하지 말아줘. 이건 독약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는 순간 내 보증금은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벌판에 던져지는 겁니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압류가 들어가면 법원은 서류로 판단합니다. 내가 실제로 살았는지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권리가 세워졌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전입신고는 내 보증금 자물쇠를 채우는 행위이고 확정일자 는 그 자물쇠에 국가의 인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그 선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무거운 이야기, 위장 전입입니다. 가족끼리 돕는 건데 설마 처벌까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장 전입은 주소를 속이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흔들고 누군가의 기회를 훔치는 행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학군, 청약 같은 문제에서는 단속이 더 예민해지고 적발되면은 당첨 취소나 자격 제한 같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람이 집에 직접 안 와도 전기수도 사용량 같은 데이터로 의심 가구가 추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이 거의 안 켜지고 물도 안 쓰는데 3명이 산다로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이상하죠. 만약 지금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면은 가장 좋은 태도는 단순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실제 거주지로 바로잡는 것, 늦출수록 꼬입니다. 그럼 혹시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늦었는데 과태료가 나왔다. 착오로 거주불명 처리될 뻔했다. 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 절차라는 출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장기 입원, 입퇴원 확인서, 해외 체류, 출입국 사실증명, 가족 돌봄, 관계 증명 플러스 상황 설명 자료. 이런 자료가 있으면은 행정기관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은 법률 구조공단 같은 무료 상담 창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상대로 싸운다가 아니라 내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곧 조사가 있을 때 문을 열기 무섭다는 분들께 현장 팁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원이 왔다고 해서 바로 문을 활짝 열 필요 없습니다. 먼저 어느 기관인지, 이름이 뭔지 물으세요.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가능하면은 동네 통장 슬래시 반장과 동행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조사에서 묻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실제로 여기 사시는지, 신고 인원과 맞는지, 그리고 만약 조사원이 무례하거나 고압적이라면은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정중히 시정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조사는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바로잡아 보호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딱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내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이사했다면 짐 정리보다 전입신고가 먼저입니다. 14일은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국가의 연락을 피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확인하고 소통을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을 보며 느낀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가장 불행했던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연결이 끊긴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혜택이 막히고 연금이 흔들리고 서류 한 장 때문에 내가 이 사회에서 사라진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는 순간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주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나를 존중하는 길이고 내가 권리를 요구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입신고 5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니라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주소라는 건 단순히 어디 산다를 적어 놓은 행정 문구가 아니라 국가와 나 사이를 잇는 생명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생명선을 너무 쉽게 놓치곤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설마 나라가 나를 외면하겠어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정의 세계에서는 선이나 성실함보다 서류와 기록이 먼저 작동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평생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남한테 피해준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사연 하나하나를 자동으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시스템이 보는 건 오직 주소지,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 같은 객관적인 기록뿐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틀어지는 순간 보호의 그물망에서도 함께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은 주소의 중요성은 훨씬 커집니다. 젊을 때는 회사, 직장, 가족이 어느 정도 완충 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연금, 건강보험, 각종 복지 서비스가 삶의 중심축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주소 하나 잘못 관리해서 연금이 끊기고 의료 혜택이 막히고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다면 그 충격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8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었는데 평생 성실히 일하시다 은퇴 후 조용히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살아서 왕래가 잦지 않았고 본인도 남에게 패기치기 싫다는 마음에 웬만한 일은 혼자 해결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초연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은행 문제인 줄 알고 며칠을 기다렸고 나중에 주민센터에 가서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주소지 조사 과정에서 집이 비어 있다고 판단돼 거주불명 처리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알고 보니 병원 치료 때문에 몇 달간 친척 집에 머무셨는데 그 사실을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산 것도 아닌데 나라에서 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웠어. 이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문제를 키우는 건 악의가 아니라 침묵이라고요. 국가와의 소통을 끊는 순간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반대로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방문, 한 장의 설명서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어르신들이 특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자녀 집을 오가며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순번제 효도죠. 큰아들 집에서 몇 달, 작은딸 집에서 몇 달. 정서적으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한국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행정의 눈으로 보면 애매한 회색지대가 됩니다. 법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생활의 중심이 옮겨지면 전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그 생활의 중심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옷가지와 가구, 공과금 납부, 우편물 수령, 이웃의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즉, 본래 집에 가재도구를 두고 공과금도 계속 내고 있으며 잠시 머무는 수준이라면 주소를 유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원이 왔을 때 집이 텅 비어 있고 이웃들이 이사 갔어요 라고 말해버리면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인 대피책은 거창한 제도가 아닙니다. 첫째, 이웃이나 경비실과의 최소한의 소통입니다. 잠시 자녀 집에 다녀올 테니 혹시 조사 나오면 알려달라. 이 한마디가 큰 오해를 막아줍니다. 둘째, 우편물 관리입니다. 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만 잘 활용해도 집이 완전히 비어 있다는 인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연락 가능한 번호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연락처를 남겨두면 조사 과정에서 훨씬 유연하게 대응해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자녀 집으로 주소를 옮길 때 생길 수 있는 부수적인 불이익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 부모가 자녀 집으로 전입하면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자식 돕겠다고 한 선택이 오히려 자식의 기회를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다면 주소 이전보다는 다른 관리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같은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이 집에 정당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느냐. 이 인정이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은 도와주지 못합니다. 제가 취재했던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시장에서 평생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 전세를 얻으셨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 며칠 쉬었다가 신고하자는 생각으로 전입신고를 미뤘죠. 그런데 그 사이 집주인이 빚을 지고 근저당을 설정했고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 하나로 보증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루 이틀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 바로 그 하루 이틀, 그 14일이 노후의 생사선을 가르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이사한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짐 푸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입니다. 그건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내 전 재산과 존엄을 지키는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여러분, 법은 차갑게 보이지만 원래 목적은 보호입니다. 다만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규칙을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주소를 관리한다는 건 국가에 나는 여기서 살아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행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과태료와 이의신청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 이의신청, 그리고 정말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포기합니다. 나이도 있는데 나라를 상대로 무슨 말을 하겠어. 서류 준비하다가 더 복잡해질까봐 그냥 돈 내고 말지.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점에서 포기하는 순간 억울함은 반복되고 노후의 불안은 더 커집니다. 먼저 과태료에 대해 정확히 짚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이죠. 이 금액만 놓고 보면 그 정도면 그냥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태료의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처벌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의 주소 정보가 국가 시스템과 어긋나 있다.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 보호가 끊길 수 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제가 취재했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태료 한번 냈으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주소 불일치 상태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이후 건강 문제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과태료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문제가 시작됐다는 표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받았다면 돈 냈으니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은 차갑지만 동시에 구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일정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으로 신고를 못했다면 입퇴원 확인서, 해외 체류로 귀국이 늦어졌다면 출입국 사실증명서, 가족 간병이나 돌봄 사유라면은 관계 증명 서류와 상황 설명 자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정기관은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해외에 있는 자녀를 돕기 위해 잠시 출국했다가 귀국이 지연되어 과태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했고 결국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과태료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준비하면 길이 열린다. 그리고 혼자서 이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은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는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민원상담 창구 등은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망입니다. 이건 나라와 싸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정당한 국민으로서 권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이제 곧 많은 지역에서
주소지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경계심부터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응답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조사원은 반드시 공식 신분을 가지고 옵니다. 어느 주민센터 소속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의심되면 문을 열지 말고 직접 주민센터에 전화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무례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묻는 질문들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실제로 여기 사시나요? 신고된 인원과 맞나요? 때로는 냉장고, 생활 흔적 등을 확인하려고 해서 불쾌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장 전입을 가려내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조사원이 무례하거나 고압적이라면 그 또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중하게 항의하고 주민센터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도 존중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실대로 천천히입니다. 혹시 말을 잘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 잠시 헷갈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얼버무리거나 피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조사는 나를 처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가 데이터에 나를 다시 정확히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면 두려움은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며 꼭 마음에 새겨야 할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소는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주소가 흔들리면 연금, 의료, 복지, 금융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입신고 14일은 선택이 아니라 골든타임입니다. 이사, 당일 처리하는 습관이 노후를 지킵니다. 셋째, 국가의 연락을 피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확인하고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침묵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제가 평생 취재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인생 중 가장 안타까웠던 분들은 게으른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해서 설마 문제 되겠어 라며 자기 권리를 뒤로 미뤘던 분들이었습니다. 주소 하나, 신고 하나가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주소는 단순한 행정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가 나를 기억하는 방식이고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주소 위에만 평온한 노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사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그 작은 확인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